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장이 벌써 왔어. 너네 빨리 움직여야 돼. 그런데 시장이 지금 매각이나 매입되는 걸 보면 사실상 그렇게 그 금액보다 비싸게 사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10.15 대출 규제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주택 시장은 굉장히 고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빌딩 시장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듯 보이는 듯한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법인 대출, 용적률 완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약간 살짝 폐지되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과 함께 빌딩 시장의 현 주소를 알려드리는 11월 빌딩 시장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서울권, 그러니까 전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서울 빌딩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 이전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지금 대출 규제, 10.15 대출 규제를 보시면 주택을 겨냥을 했죠. 대출을 규제를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벗어난 것이 바로 상업용 빌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대출도 자유롭고 갈 수 있는 곳이 상업용 빌딩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누누이 몇 년간의 사이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듯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결국은 상업용 빌딩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빌딩 시장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그러면 불장은 언제부터야? 이거는 정말 선수들이 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빌딩 시장에 불장이 온다는 걸 아시는 거죠. 제 예상이지만 내년 26년도 상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반기를 좀 가까이 했을 때 그 빌딩 시장에 불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딩을 계속 거래하셨던 분들은 이미 계약을 하셨거나 아니면 상반기 1월에서 3월 분기를 예상을 해서 계약을 하시려고 지금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알아보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딩 시장 와 벌써 불장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장이 빨리 오는 거라고 예상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먼저 말씀드린 대출, 빌딩은 지금 아직까지 상업용 빌딩은 대출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거기다가 다른 시장에는 없었던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적률 상한. 2종이 200%, 법정 상한이 3종이 250%인데 이거를 어떻게 올려줬어요? 200%인 걸 250%, 250%인 걸 300%로 올려줬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저희 회사는 항상 건축 개요를 짜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짜다 보면 250%까지 분명히 상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개요를 짜보면 210%, 200%까지밖에 안 되는 건물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뒤에서 나올 얘기인데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이에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중공업지 이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거는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일조권 사선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같이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 깎여가지고 200%에서 250% 상향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법을 제정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알고 하시지, 약간 이런 구조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드디어 최근에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통 이제 10m까지 반듯하게 올라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깎이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10m까지 올라오는 구조를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조금 더 반듯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아래층이 한 층 더 정도, 한 2개 층 정도까지도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용적률 사선 제한에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올해 안에 되지 않겠어 하는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상 그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위법 건축물. 지금 아마 뭐 통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얼른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얼른 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 대출 제한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은행권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위법 건축물이 없어진다. 그럼 팔기도 쉬워지는 시장이 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지금 건물에 몇 개를 지금 다 풀어준 거야.
어마무시하죠. 현 정부의 메시지는 확실하죠. 주택 대출 조이고 고급주택 못 사게 할 거야. 한 개만 사. 대신 상업용 건축, 상업용 건물 건드리지 않을게. 건축 경기 살릴 거야. 이런 메시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에 한계가 느껴지는 게 몇 가지는 있긴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여졌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때문에 또 쉽게 접근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준다 한들. 예. 그리고 또 아직은 지방권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예. 수도권만 집중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럼 아직은이라고 하면 점점 가면 지방권 효과가 있겠냐? 사실은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건물 시장에서 지방이 오를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계일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안 좋다면 굳이 건물주가 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최대한 돈을 아껴서 건물을 사고 싶은데 이런 걸 완화해줘봤자 소용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많이 풀어준들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해서 저도 장점도 생각하고 단점도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중요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건물 시장에는 굉장히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불장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달에 어떤 건물이 매각이 됐는지 분위기를 한번 읊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강남입니다. 논현동이고요. 학동역과 언주역 사이에 있는데 언주역에 조금 더 가까운 건물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지도로 납작하게 단면적으로 보이니까 모르시는데 직접 가서 걸어보시면 사실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고지대에 있으면 일단 장점, 건물을 지으면 상부층에는 뷰가 뻥 뚫려 있겠죠. 그래서 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단점이라 하면 걸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대로변의 바로 이면이기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F&B나 이런 상가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업무, 사무실이 아니면 좀 오기가 힘들겠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층이 다 만실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2년도에 매입을 하셔서 23년도 신축하시고 임대를 쫙 마치신 다음에 25년 10월에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22년도에 얼마에 매입을 하셨냐면 이게 총 매가 52억. 평당가 7,700만 원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샀다. 대로변 이면에 뷰도 잘 뚫리겠는데 이 정도 샀으면 잘 사셨다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매각이 된 금액은 83억이고요. 평당 1억 2,300만 원입니다. 대지가 67.4평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좀 편안한 괜찮은 평형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80평대로 200% 이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을 꽉 채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3%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에 모를 수도 있는 사실. 여기 매도인분, 이전 건물주분 계시죠? 그분이 직영으로 2개 층을 쓰고 계세요. 리스백이라고 그러죠. 이전 건물주가 현재의 임차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리스백되는 구조로 매수를 하신 게 왜 단점이야 하시는데 이게 한번 화두가 됐죠. 총임대로 만약에 3억에 3천만 원의 건물을 임차가 딱 맞춰졌어요.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존 건물주가 리스백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매각 딱 되고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총임된대. 그럼 전체 공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건물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백이나 어떤 통임대로 쓰던 임차인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요 임대 기간을 따지면서 좀 꼼꼼하게 보게 된 계기가 사실은 요 위주인데, 그래서 요 건물은 그런 위험성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계약 기간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확인이 됩니다. 네, 22년도에 매입해서 23년 신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2년도니까 3, 4, 5,
3년 동안 보유를 하시고 매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자가 3년치 정도, 뭐 정확하게 따지면 2년 몇 개월이지만 러프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사실은 고금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낮춰졌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좀 금리를 많이 낮춰서 계산을 해봐도 80% 대출을 받았을 때 연 이자가요 1억 6천 3년이면 거의 그쵸 4억대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양도세도 이제 5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순수 차익이 3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보면 이제 5억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 매입시, 매각시 수수료 합치면 그것도 1억이 넘습니다. 매입하셨을 때 취득세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뺄 게 많죠. 해보니까, 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신축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만 해도 지금 대충 예상해보는데 20억 초반 정도 되실 거예요. 아무리 작게 들이셨어도. 그렇게 되면 거의 30억에서 35억 사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남는 게 있으실까요? 이 사례를 제가 왜 그 많은 사례 중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장이 벌써 왔어. 너네 빨리 움직여야 돼. 논리로는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매각이나 매입되는 걸 보면 사실상 그렇게 그 금액보다 비싸게 사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신축돼서 리모델링 돼서 이렇게 매각이 된 사례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더 소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예,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됐고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역세권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대로변 이면이고 이 정도 위치면 거의 뭐 A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팔렸으니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잘 안 다루는 동네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 동네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와본 삼성동입니다. 여기 땅은 너무너무 탐나죠. 돈만 많으면 너무 들어가고 싶은 동네입니다. 근데 특히 삼성중앙역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이 부지 안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가 떴습니다. 역세권이죠. 도보로 5분 내 거리입니다. 두 개 다. 제가 요 3년 걸 보면 보이는 금액이 다르죠. 이미 이전 오늘 거래된 1억 2천보다 1억 3천, 1억 8천, 1억 3천, 2억 2천 이미 높은 거래 금액이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없애볼게요. 최근 1년간 1억 2천 떨어진 게 보이세요? 좀 놀랍습니다. 전 사실. 그리고 위치도 보면 사실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 부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팔린 금액 얘는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 친구는 1억 2천 9백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액으로 보면요 달라져요. 앞에 거는 이제 앞에 뒤에 부지가 붙어있는 큰 부지이기 때문에 1억 2,900 총 170억에 팔린 거고 3종은. 그리고 요 부분 요 뒤에 작은 부지는요 근데 굉장히 작은 게 19평밖에 안 돼. 거의 20평 가까이 밖에. 그래서 총 매가가 25억 2천으로 작기 때문에 이렇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게 평당가가 조금 더 비싸게. 그래서 항상 물건 사실 때 말씀드리는 게 전체 무게감을 보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억 언더인지 100억 위인지 200억 언더인지 200억 위인지가 굉장히 달라요. 중요합니다 이거. 최근에 저는 요 사례 보면서 야 삼성중앙역인데 지금 요렇게 팔렸다고? 그래서 충격적이라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싸게 팔린 이유 중에 하나는 둘 다 신축 부지예요. 신축 부지라는 건 뭐예요? 내 매수인이 사서 돈을 들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현금이 있으신 분이거나 이 지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금액을 더 협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현동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신축까지 했는데 그 금액이 팔렸다는 게.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최근에 많이 찍었던 동네가 성수동입니다. 제가 그 영상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평당 4억 성수동 시대가 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고 말았네요. 네, 올해 안에 제가 온다고 나 점을 쳐야 되나 봐. 제가 이 물건을 대기업들하고 소통 중이라고 했잖아요. 성수동을, 연무장길을.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물건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연무장길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무장길에서 바로 보이고 신축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 활용성도 너무 좋은 건물이라서 정말 탐내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팔린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연무장길이죠. 그리고 서연무장길에서 여기 동쪽으로 넘어가기 중간에 성수감자탕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장길에서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특징이 전면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보다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연무장길에서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전층 유리, 통유리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쇼룸으로 너무 좋죠. 정말 이점이 많다 이런 건물이었어요.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전층이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은 이제 공사 기간에 찍은 사진이네요. 지금 실제로 가보시면 전층 의류 브랜드에서 직접 쓰고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건물주께서 쓰고 계셨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 된 금액이 총 매가 190억, 평당가 3억 9,800만 원. 이게 사실은 원래 200억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평당이 4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10억이 깎여서 지금 190억에 매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연무장길에 위치해 있지 않음에도 평당 4억 정도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면이 나와 있어서 가시성이 너무 좋기도 했고, 이 건물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신축 건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당 4억에 산다고 해도 다른 건물보다 들어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연무장길에 또는 연무장길에서 보이는 건물인데 총 매매가가 100억 또는 100억에서 별로 안 멀다. 그런데 평당가가 4억 2, 3천이다. 팔릴만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성수동 올랐을 때 뭐라 그랬어요? 평당 그때가 2억 막 이렇게 찍을 때거든요. 미쳤다. 이거 말려야 된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거품이 분명히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우리도 불안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순식간에 3억 5천, 4억 가까이 됐는데요. 성수동이라서요? 아니요. 성수동의 메인 길이라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은 그 투자 금액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래쪽, 그러니까 10억 언더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뭐 2, 300억에 그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빌딩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투자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부동산 투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드리고 브리핑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다 보면 10억 언더의 투자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은 이만큼인데 내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신데, 그 고민 중에 제가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거는, 조급함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가진 게 5억, 6억이라면 조금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상반기에 계약을 하는 건 맞는데 아직 내년 상반기에 오려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현금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여유롭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조금 지켜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 뭐 빌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장이 올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개인 돈이 분명히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빌딩은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투자해 놓고 후회하고 힘들어 할 것 같은 성향이시면 빌딩 시장도 들어오시지 마세요. 투자도 내 마음이 다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그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지금 조용한 듯하지만 물 밑에서는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바쁜 시장인데 진입 장벽도 높아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리스크 없이 투자하려면 반드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런 장일수록 공부를 하시고 잘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 있으시면 저한테 여기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